여소장입니다. 24년도 11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먼저 전해드리기 앞서서 이번 달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1월 4일이에요. 이제 11월 4일인데 좀 일이 있어서 좀 늦었는데 큰 이벤트가 어저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촬영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늦어진 건지 어쨌건 어제가 11월 3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11월 4일이에요.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한 잔씩 하고, 얼떨결에 좀 일찍 잤어요. 일찍 잤는데, 11시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애가 이제 취업반이어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자고 있는데, 거의 12시가 다 됐죠. 어저께 3일날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전화를 와갖고, 뜬금없이 뭐 계엄령이 선포되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지 계엄령 선포되면 좀,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무서운 감이 있죠. 무섭다기보다는 두려운 감이 있죠. 근데 이제, 뜬금없이, 뭐 지금 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그러면서 방송을 좀 틀어보라고 아빠 내일 아침에 주식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최근에 우리 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기업체 뭐 면접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계엄령이 됐다 그러길래 저는 뭐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좀 작전 쪽에 군 생활을 해서, 작전 쪽에 그런 용어라든지, 우리나라 옛날에 작게 5027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작전 계획을 북한이 뭐 남침의 의도가 있어갖고 조기 경보가 울린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니 지금 뭐 이상한데 이거 또라이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이유도 안 되고, 또 이제 뉴스를 봤죠. YTN 틀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막 국회 쪽으로 이 군인들이 들어가고 막 경찰 병력이 들어가고, 여당 대표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그 국회의사당 여의도 있죠? 와서 국회를 좀 와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막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이 방송을 하는데, 저번 달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한 지가 지금 거의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좀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횟수로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수원했을 때부터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고, 블로그는 뭐 한 3, 4년 전에 더 했고, 한 7, 8년 된 것 같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신도시 분양권만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거래도 했고, 분양권 거래도 했고 했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정치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 부분이 이제 투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다가 이 나라, 제가 좀 일부에는,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환율 되게 중요하죠. 환율, 또 원자재나 이런 오일머니, 이렇게 오일값, 유가, 주식하니까 이제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거,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정책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2부에서는 검단 신도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많이, 현 정부를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고위 공무원들이, 썩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들이 다 썩어 있다. 왜 그러냐면, 외부 환경은 우리가 7, 80년대야 그렇지만, 90년대에 인터넷 세대가 되고, 2000년도 들어와서 월드컵을 치르고, 그 전에 닷컴 버블이 생겼고, 우리나라는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때 정도가 $10,000였던 것 같아요. 개인당, 1인당 GDP가.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PC 세대에서 모바일 세대로 이제
디지털 세대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IMF를 겪고 나서 김대중 씨인가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뭐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쪽이죠. 인터넷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해외 그 자금을 유치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인가 아이폰이 나왔고 8년도에 이제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휘청거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중국이 옆에 있어가지고 휘청거리지 않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죠. 중국 덕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지나고 나서 이제 3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 되죠.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2015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2010년대는 이제 저금리 그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9년에 그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20년, 20년에 생겼나요? 20년에 생겨서 21년, 22년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인플레가 고 공급망이 이제 그 파괴가 되고 이러면서 됐는데 제가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드러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 정부를 많이 그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했었어도 그때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죠. 정권이라는 거는 국민의 그 머슴이죠. 머슴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공공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정부라 그래갖고 뭐 권위 있고 이런 우리 나이 먹은 그 노인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러니까 무시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먹여 살리는데 도태된 사람들을 먹여 살린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죠. 그죠? 세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인데, 민주주의고, 저번에 정권을 많이 하고 하니까 사실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댓글도 몇 명이 올렸더라고. 그래. 저 방송을 들으시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지도 다 느낌이 가요. 그분들 올린 분들은 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다른 거 보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오지 마시라, 듣지 마시라. 그럼 서로 불편하잖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정권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지 누구 비위 맞추려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저는 제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전화 받고 옛날에는 지금은 제가 이러고 쉬고 있지만 그분들 검단신도시에 많이 이제 제가 거래도 많이 해드렸고 분양권 거래도 그분들 이제 문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지금 뭐 부동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들한테 뭘 이득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검단을 이제 떠났으니까 화성에 와 있고 여기 화성도 이제 출발하는데 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곳 중에 뭐 한 곳 이미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수원에 있는 군공항 이전하는 거에 후보지로 17년도에 2월 달에 이미 선정이 돼 있어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지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와서 저는 이렇게 이쪽에 와 있으면서 검단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죠. 내가 모습을 부렸는데 정부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는 비판을 해야죠. 어제 지금 현 대통령인 이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반응들이 그래요. 또라이가 미친 12.12 사태, 전두환이 구태타가 있었던 데하고 또 똑같은 12월이네, 그죠? 2021년도, 밀레니엄, 컴퓨터의 날짜 조작 때문에 세계가 망한다 그러고, 그전에는 미친놈들이 또, 저 안암동에 무슨 안암교회인가요? 거기서 휴거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갖고, 지랄연병을 다 떨은 때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보면 사이비 종교도 많고 그런 거에 좀 취약하죠. 우리 세상이라는 게 이제 A라는 것도 아니고 B라는 것도 아닌 그런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 뭐 절대적인 건 없다. 항상 뭔가가 새로운 게 또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 엽전들은 A냐 B냐만 따지죠. 책도 안 읽어. 표지만 보고 판단하고. 남의 얘기 듣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는 알아볼 생각도 안 해. 생각 자체를 쉽게 하고 살아가는 엽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가운데 있는 거를 여러 가지 5개 이상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세상 일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엽전들은 정답을 원하죠. 그러니까 맨날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 무당은 가르쳐 주거든. A라고. 세상 일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그런 건데 세상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조금 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을 달고 네가 뭐 2부에 검단 소식이나 전해 보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보지 말라고. 당신 같은 엽전들한테 내가 그 정보를, 귀한 정보를 주려고, 귀한 경험을 주려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보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내가 욕을 잘하는 사람인데 욕도 안 할 거면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봐, 다른 거. 맨날 그 유튜브라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기 때문에 보면은 맨 정치 쉬운 거, 그 쉽게 선동되는 그런 것만 보고 사니까 맨날 그렇게 그냥 살으라고. 그러니까 맨날 조작된 것만 정보를 취하게 되고, 내가 신문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방송 웬만하면 믿지 말고. 여러 가지,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세상이 다 가짜다, 조작되고. 조작되고 다 가짜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같다고, 두 부부가. 요즘에 시끄럽죠. 명태균이라는 그 브로커가 나와가지고 그거 다 이제 오픈한다고 하니까 쫄리지. 공무원들은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타락돼 있는.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 시켜갖고 공무원들 다 네가 구조조정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썩어 있어요 공무원 중. 그 투자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좀 비하하고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이러는데 못 따라가는 건 조직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머리가 굳어가는 거죠. 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을 있다고 생각해봐요. 바깥 세상을 알겠어요. 그냥 하우스 안에서만 생활하다 바깥 세상 나오면 이제 생활 못하고. 근데 이제 권력은 그쪽에 가 있잖아. 그 권력을 누가 준 거예요? 국민들이 준 거잖아. 그럼 잘 사용해야지. 제가 이 사람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많이 걱정된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의원도 하고 보좌관도 하고 또 외교 쪽에 또 오랫동안 몸담았고 그런 연륜이 있어서 능구렁이처럼 트럼프보다도 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자리를 다 미국으로 다 뺏어갔잖아. 그 대가도 없이 그냥 다 줬잖아요. 이 사람 처음서부터 사고 뭉치였어.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때도 뭐 댓글 달아갖고 그런 거 아니라고. 세상은 나보다 나이가 틀림없이 많을 거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 한 65세까지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 은퇴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노인네들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펴야 됩니까?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끔 내버려두고 실수하더라도 실수를 통해서 또 발전하는 거고 이러는 건데 뭘 그 권력의 맛을 들어가지고 일당받고 광화문에 나가고 어린 고등학생들 위안부 할머니들 하는 데 가가지고 또 그러고 총선이나 투표할 때만 되면은 일당 받아가면서 사이비 종교에서 끌어들여가지고 표 나오니까 조작이나 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제 핸드폰에다 다 녹음해놓고 이런 게 까벌려지고 이러니까 이제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요. 이 톡 건드리면 벼랑 끝에 뚝 떨어져. 저번 달에 제가 그 양귀비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종하고 당나라 때. 양귀비 그렇게 하면서 그 외척 세력들이 얼마나 설쳐됐으면 나라가 망했습니까? 당나라 군대자 그러는 그때 당나라 군대. 그러다가 결국에는 설치다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안록산이라는 애도 이렇게 아들로 양자로 삼고, 우리 우리 그 문화에서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러다가 이제 그 비서실장한테 목매달아 죽잖아요, 양귀비가.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렸어요, 현종이.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 거 할 때 11월 초에 예언을 했더니 댓글로 뭐 네가 뭘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문자로, 마이크 좀 노래도 못하는 것들이 보면은 문자질은 잘해요. 보면은 3살짜리 일부 늙은이들이, 죄송합니다, 투표해가지고 괴물을 만들어놨는데 5살짜리 꼬마가 폭탄을 들고 있는, 저게 누구야, 그 브로커? 걔가 하는 녹음 그게 다 나오잖아. 응? 변조된 게 아니고, 그거는. 5살짜리 애가 폭탄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냐. 내가 요번에 어저께 난 우리 군발이들 불쌍해. 특전사에서 또 와가지고 707인가, 특임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야당의 정치인들, 왜 계엄 선포했을까요? 이것 때문 아니야, 이것 때문. 지 맘대로 못 쓰니까. 내가 저번 달에 그랬지. 이 사람, 옛날에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검사 생활하면서도, 나라 돈을 지 맘대로 쓰던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썼잖아. 응? 그 예산권은 누구한테? 국회에 있잖아, 예산권은.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 때문에 이제 특활비니 뭐니, 우리 용산, 청와대도 아니고 용산, 몇 조 원씩 써가면서 용산으로 이전했죠. 몇 조 원의 수혜를 누가 봤을까? 페이백 받아가지고 또 했겠지. 또 해외에 나가서 재벌들 끌고 다니면서 다 뒤로 페이백 받고. 참 불쌍하다, 불쌍해. 대한민국 10년, 20년이 뒤로 갔다. 갖고 있는 주식 오늘 다 폭락하고, 응? 환율 폭등하고, 또라이 하나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이 처먹어갖고. 뭐 계엄령이 잘 됐다는, 지금 2024년도 12월 4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계엄령이야, 계엄령이. 응? 또라이들이지. 괴물을 만들어놨어,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늙은이들이. 마이크 쥐어주면 나와서 말도 못해. 그런 것들이 지금 괴물을 만들어놨다니까? 이거 법으로 처단도 못해, 뽑아놔가지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사고만 치고 다녔어. 우리 와이프가 암환자인데,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응? 예약된 날. 그랬더니 이게 9월 달인가 그래. 요번에 40 총선하기 전에 그 의료사태 이거, 표 얻으려고 전공의들, 2,000원으로 표 얻으려고 그렇게 됐잖아. 똥손이야, 똥손. 이 괴물을 왜 탄생시켰는지 나는 후회돼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 보지 마세요. 뭘 별로 좋은 얘기도 안 하고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몇 억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조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듣고 또 내가 해주신 분들, 분양권 해주신 분들에 대한 도리였다고 생각해서 한 거지, 단 한 번도 절대로 이 방송 보지 말고 다른 데 가갖고 그냥 정치 유튜브나 보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내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니까, 요즘에 불경기라서 대기업들도 직원을 많이 안 뽑아요. 내년도 되면은 아마 구조조정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미 롯데는, 내수 기업들은 뭐 무너지고 있고, 신세계, 롯데, 우리가 알던 현대, 수출 기업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같은 조건이면 웬만하면 수출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이미 이제 전공이 전기 쪽이어가지고 되긴 되더라도 뭐 조금 그레이드가 낮은 중견기업이라도 들어가면, 요즘에 뭐 기아자동차 이쪽에 화성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래갖고 그쪽에도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전사를 나왔는데, 증평에 있는 특전사에 나왔는데, 국회에 707, 야당 대표 체포하려고 그러고, 또 뭐 야당 언론인들 집에 가갖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계엄령 발표하면서. 참, 지금이 2024년도 12월 4일인데, 군인들이 조금 불쌍해.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잘못된 불법적인 내란 사태이기 때문에, 이거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거부해야지, 이거를 같이 동조하게 되면 내란 동조죄가 되는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젊은, 707 특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전시에 평양에 가갖고 적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뭐 자세하게, 이게 이제 정규전하고 비정규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권력의 앞제비가 돼갖고 누군가가,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눠버린 거지. 근데 너무 아쉬워. 이게 지금 옛날에, 공수부대 특전사는 옛날에 광주 사태 때도 그렇게